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끼손가락을 따라 손바닥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손바닥, 손목과 손바닥, 새끼손가락 이 바깥쪽 라인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근육을 풀어주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재발하지 않게끔 이제 운동하는 법도 알아볼 거기 때문에 끝까지 영상 보시면서 꾸준히 잘 따라 하시면 지금 느끼시는 통증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근육은 척측 수근 굴근이라고 하는 이 새끼손가락과 이어지는 이 전완 부위에 있는 근육이에요. 자, 그 근육은 이 팔꿈치 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골프를 치거나 이렇게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부분에 손을 많이 쓰고 손목을 많이 쓰는 운동 경기에서 또는 걸레를 짜는 동작이라든지 가정일을 많이 했을 때, 집안일을 많이 했을 때, 그리고 사무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컴퓨터를 많이 하는 경우에서도 손이 많이 긴장이 되거나 이 마우스를 쉴 때 새끼손가락 쪽으로 마우스를 잡았을 때 이렇게 기울여서 사용을 하신다면 지금 느끼시는 통증이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참고하시면서 천천히 잘 따라해 보세요. 자, 새끼손가락, 손바닥, 새끼손가락, 손목의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단순하게는 마사지를 이용을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건데요. 새끼손가락 쪽의 손바닥, 손목의 통증을 유발하는 척측 수근 굴근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겠죠. 새끼손가락을 움직여보면 이렇게 바깥쪽 라인에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자, 잘 안 보이죠? 저 지금 새끼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움직여지는 이쪽 부위의 근육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도 새끼손가락 방향을 따라 이렇게 밀어주듯이 힘을 가해서 풀어주실 거고요. 지금은 저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팔꿈치를 접어서 손끝이 하늘 쪽을 향하도록 해서 풀어주지만 가능하시다면 지금 상태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팔 접어서 혼자 하실 때는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풀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풀어줬으면 반대 위쪽 방향으로도 한 번 더 반대 방향으로도 풀어줄 수 있게끔 할 거여서 새끼손가락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팔꿈치 쪽으로 풀어주고 다시 이렇게 이어서 팔꿈치 쪽으로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10에서 15초 정도 반복 3세트 정도 해서 긴장을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밀어내듯이 밀면서 손에 압을 가해서 풀어주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근육의 위치 잘 봐보세요. 지금 저는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 근육이 어디서 움직이냐? 잘 보이시나요? 이 바깥쪽에서 움직여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손가락에서부터 이렇게 근육이 움직이는 이 위치를 잘 파악을 하셔서 천천히 반대쪽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주면서 풀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다음 동작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두 번째 동작은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해서 긴장을 풀 건데요. 자,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전완 부위를 잡아보세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좌우로 돌려줄 거죠. 자, 척추수근 굴근이라는 그 근육은 일직선으로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끼손가락에서부터 팔꿈치 뼈까지 사선으로 이 근육이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손으로 잡아주고 압을 지속적으로 가해줄 상태, 그리고 통증이 있는 쪽 팔을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근육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줄 거예요. 그쵸? 자, 이쪽에서 잡았으면 손을 이동해서 아래쪽 방향으로도 잡아서 좌우로 움직여주면서 풀어주시면 되시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10에서 15초 정도 3세트, 3세트 반복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동작이 다 됐다면 지금 상태에서 팔꿈치 접고 통증이 있는 손을 주먹을 접을게요. 그리고 천천히 아래쪽 방향으로 최대한 기울였다가 그 다음 몸쪽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이 동작을 10번 해볼게요. 하나, 그쵸. 다시 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를 다 사용을 해서 셋, 다시 넷. 이렇게 팔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무릎에 걸치고 하셔도 되세요. 다시 다섯, 그쵸.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자, 지금 이 동작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마찬가지. 우리는 이 척추수근 굴근이 외측의 바깥쪽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마우스를 만질 때도 그렇고 푸시업이라는 운동을 할 때도 그렇고 바깥쪽
바깥쪽으로 계속 부하가 걸리고 체중이 쏠리고 힘이 실리고 이렇게 계속 기울어진 상태로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작을 할 때도 혹시라도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끔 잘 신경을 쓰셔서 가운데 라인을 따라서 중앙으로 정면을 향해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라인 따라 그대로 몸쪽으로 손목을 당겨서 주먹을 가져올 수 있어야 되세요.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기울여져서 하지 않게끔 잘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다음 세 번째 동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동작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동작부터 이 전 동작까지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비율이 많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동작들이었어요. 이제는 통증이 조금 재발하지 않게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운동인데요. 천천히 잘 따라해보세요. 자, 집에 덤벨이나 1kg 정도에 있는 덤벨, 그리고 또는 덤벨이 없다면 무게가 어느 정도 있는 망치,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5짜리 무게가 있는 소프트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통증이 있는 쪽에 팔을 이렇게 해서 무릎을 세워서 팔을 받쳐주시고, 자, 그 상태로 쥐고 있는 물건을 놓치지 않고 잡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좌우로 움직여 줄 거예요. 이때 통증이 너무 심하시다면 횟수를 짧게 끊어가지고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물건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손목이 이렇게 처지지 않고 이렇게 팔꿈치 안쪽과 이 손바닥이 일직선으로 수평인 상태를 유지를 해서 좌우로 움직여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무게가 있고 내가 손목이 꺾이지 않게 자세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근육은 자연스럽게 강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중력을 따라서 손목이 처지거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잘 유지해서 10번에서 15번, 3세트 내지 5세트 내 몸이 강화되는 거에 맞춰서 처음에는 3세트, 몸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5세트까지 늘려서 강화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 15번 진행을 했으면 이제 다음 동작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동작도 이제 벽을 이용을 해서 이 소프트볼을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이거는 지금 1.5kg짜리 또는 그냥 집에 있는 무게가 없는 공을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 자, 그래서 벽을 이용을 해서 내 어깨 라인에 맞춰서 손을 위치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벽 쪽으로 앞을 밀어내면서 천천히 올려주실 거예요. 그쵸? 그 상태 그대로 다시 내려줄 거고, 손바닥까지 다시 10번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무게가 있거나 이 밀리는 과정에서 중력에 따라서 이 사물이 자꾸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틈틈이 위치를 잘 잡아서 수정하면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다시 3, 오케이. 다시 4, 5, 그쵸. 6, 7, 이것도 마찬가지 동작하실 때 이 바깥쪽으로 기울여지지 않게 잘 주의해 주시고요. 8, 오케이. 다시 9.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위쪽으로 쭉 천천히 내려주고. 좋아요. 이 동작을 해서 이 볼이 자꾸 아래쪽으로 중력에 따라서 끌려 내려가신다면 저처럼 중간중간 수정해 가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처음에 이 동작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10번에서 15번, 가능하신 분들은 20번까지 해서 3에서 5세트까지 내 몸 상태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작 보여드릴게요. 방금 전에는 벽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나의 체중을 이용을 할 거고, 이 손목 통증과 이어져 이 새끼손가락과 이 척추수근 굴근 그리고 이어져 있는 이 위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함께 강화를 시켜줄 거기 때문에 지금 동작은 테이블 자세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테이블 자세에서 시작을 할 거고, 이 소프트볼 또는 집에 있는 가능한 볼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어깨와 손목이 수직이 될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손에 압을 가해줄 건데 여기서 체중을 실어줄 건데 마찬가지
이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손바닥 또는 이 손목의 바깥쪽 이 라인으로 내 체중이 실리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세요. 만일 또 그러한 부분이 되신다면 다시 통증이 유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측으로 이렇게 기울여져서 동작이 진행되지 않도록 잘 신경 써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 어깨, 손목 수직 만들어주시고 위아래로 먼저 움직여 볼게요. 하나, 그쵸. 팔꿈치는 피고 있는 상태 유지. 둘, 셋, 다시 넷, 오케이, 다섯, 여섯. 앞으로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가동 범위 정해져 있지 않으나 내 손목 요 끝나는 부분까지는 밀어줄 수 있게끔 하셔야 되시고요. 다시 아홉, 열 진행했어요. 자, 이번에는 팔꿈치를 피고 있는 이 상태를 유지를 해서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항상 이 부분은 수직을 이룰 수 있게 자세 유지.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아요. 자, 이제는 서클 오른쪽 바깥쪽 방향으로 먼저 서클. 하나, 둘, 셋, 넷. 팔꿈치 펴서 다섯, 여섯, 일곱. 체중 지금 저는 싣고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아홉, 열. 좋아요. 이번에는 안쪽 방향으로 반대 진행해 볼게요. 시작. 하나, 팔꿈치 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이러한 상태로 유지를 해서 이 볼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동작은 우리가 푸시업으로 자세를 잘 잡아주면서 근육을 강화시켜 줄 건데요. 혹시라도 푸시업을 하면서 이 통증이 생기신 분들을 위해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앞서 운동을 했을 때도 어깨와 손목이 수직인 상태를 유지를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설명을 했을 때도 푸시업을 하다가 또는 운동을 하다가 손목 통증, 새끼손가락, 손바닥 쪽에 이제 통증이 생기신 분들은 손의 아치를 사용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손의 아치를 사용을 해서 푸시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해보세요. 자, 손의 아치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냐면 이 손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이 상태 그대로, 이게 지면이면 이 상태 그대로 그냥 힘을 써버려요. 그런데 손바닥과 손바닥 사이에 간격이 없죠. 이게 지면이면 손바닥과 지면 사이에 간격이 없어요. 그런데 손의 아치는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발바닥에 아치가 있는 것처럼 이 손바닥에도 아치를 만들어서 나의 체중, 나의 힘을 분산을 시켜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한쪽으로 힘이 쏠리지 않고 한쪽으로 체중이 쏠리지 않아서 근육의 긴장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쪽으로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자, 푸시업을 진행을 할 때 어깨와 손목을 수직이고 그 상태에서 혹시 잘 보이실까요? 자, 손가락 첫마디, 이 첫마디를 사용을 해서 바닥을 손가락 사이사이 최대한 넓게 벌려주고 최대한 길게 늘려준 상태에서 손가락 첫마디에 딱 힘을 줘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푸시업을 할 때 손바닥 그냥 이렇게 대고 바깥쪽으로, 손바닥 대고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든요. 또는 푸시업을 하는 과정에서 손이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손이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언젠가는 나는 손목 통증이나 팔꿈치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요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운동하실 때도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손가락의 첫마디, 손가락 하나하나 사이사이 다 넓게 넣었어요. 손가락 사이사이다 넓게 놓고 최대한 길게 늘려주고 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 힘을 딱 줬어요. 바닥을 쥐어짠다는 느낌, 이렇게 움켜쥐는 느낌으로 딱 해주면 내 손을 보았을 때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손이 잘 위치했다면 그때 똑같이 자세를 잡아주고 어깨, 손목 수직인 상태를 유지를 하고 간혹가다가 푸시업을 할 때 복부에 힘을 유지를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처진다든지 또는
골반이 꼬리뼈가 하늘 쪽으로 올라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내 중심이 이렇게 어깨가 손목보다 뒤쪽으로 이동한다든지 앞쪽으로 쏠린다든지 또는 지금 느끼는 통증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손이 이렇게 벌어진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렇지 않게끔 신경을 잘 써주시고 지금 상태에서 어깨 손목 수직 그리고 양발 모아주고 무릎 펴고 발 뒤꿈치는 최대한 뒤로 밀어서 잘 안 보이시죠? 발 뒤꿈치 최대한 앞쪽으로 끌려오지 않게 뒤쪽 그래야지만 어깨 손목이 수직이 될 수 있겠죠? 그 상태를 유지를 해서 천천히 푸시업 내려가는 거예요. 이때 허리가 처지다든지 엉덩이가 올라간다든지 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시선은 손과 손 사이를 보실 거고요. 어깨 뒤로 밀리거나 앞으로 밀리지 않게 그대로 오케이?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손의 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바닥이 있으면 이렇게 움켜쥘 수 있게끔 아치를 꼭 사용을 만들어주셔서 내 힘을, 내 체중을 손가락 하나하나 다 분산을 시켜서 어느 근육 하나 긴장이 되지 않고 통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을 진행해보시면 지금 느끼시는 통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골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볼을 잘못 쳤을 때 땅을 딱 쳤을 때, 땅을 쳤을 때도 이런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포츠를 즐겨하는 경우에서 어떠한 동작으로 통증이 생겼는지 잘 요인을 파악을 해보셔서 통증이 완화될 때까지는 잘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잘 따라해 보시고요. 더 상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글로 잘 있기 때문에 글 보시면서 동작 따라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됐기 때문에 동작 따라 하시는데 더 수월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꾸준히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